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원화 메카닉 강의를 진행하게 된 남궁범석 강사입니다. 네,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게임 분야에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관성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캐릭터 혹은 배경을 보여주는 형식이기에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반면 게임은 캐릭터, 배경의 컨셉이 곧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야보다 확실히 직관성 있는 디자인들이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연구해야 되는 메카닉 캐릭터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4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는 캐릭터, 기획, 메카닉의 이해 6강, 메카닉 디자인 7강, 완성 진행 7강으로 나눠집니다. 최종적으로는 메카닉 캐릭터 특유의 분위기와 장점을 부각시킨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나 인체의 이해, 질감 표현 등을 공부하시고 모작이나 이자 창작을 충분히 해보신 후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기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이미지를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카닉 캐릭터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컨셉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컨셉 디자인이란 것은 기획 의도에 맞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 작업으로서 게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게임 원화 메카닉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하게 될 남궁범석 강사입니다. 네, 지금 저희 그 과정은 메카닉 컨셉 디자인이죠. 일단은 좀 써놓고 진행을 할게요. 메카닉 게임 원화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메카닉 게임 원화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저희 지금 이제 1강에 시작을 하는데 1강 카테고리에 나와 있듯이 오늘 좀 작업할 공부할 내용은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입니다. 네, 컨셉 디자인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컨셉 디자인이라는 거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즉, 게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게임 원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불리는 말이 있어요. 게임 원화, 그리고 뭐 일러스트, 그리고 뭐 컨셉 디자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큰 개념, 게임 원화라는 개념부터 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원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왼쪽에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게임 원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즉 우리가 즐기는 재미있는 게임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내지는 뭐 배경, 아이템, 몬스터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게임 원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게임 원화에서도 종류가 나눠져요. 그 종류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 게임 원화가 게임 일러스트, 캐릭터 원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등등등 게임 원화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죠. 네, 그런 지칭하는 말이 되고 이 작업을 저는 통틀어서 게임 컨셉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원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 원화라는 게 정말 원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어떤 그 작업이 될 때 가장 초안이 되었던 뭐 복사본이나 사본이 있기 전 그 작업을 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완전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컨셉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는 뭐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게임 원화가 그리고
뭐 게임 컨셉 디자이너들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그 장르라는 것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제가 뭐 플랫폼 컨셉 디자인, 플랫폼, 그리고 뭐 캐릭터, 배경, UI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뭘까요? 플랫폼. 플랫폼은 우리가 그 게임 회사 혹은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큰 토대가 되는 플랫폼을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게임이 전반적으로 뭐 온라인에서 뭐 그 MMORPG인지 혹은 모바일에서 슈팅 게임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죠. 뭐 콘솔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플랫폼을 컨셉 하는 그런 일들을 거의 이제 기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그게 플랫폼 컨셉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캐릭터 컨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죠.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의 배경이 되는 그 수많은 스테이지, 그리고 뭐 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UI는, 인게임에서 사용하는 버튼이라든지, 뭐 스킬창, 그리고, 뭐 아이템 등등, 그 게임 안에서의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하는 그런 버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U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UI 혹은 UX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캐릭터 컨셉이겠죠? 네, 그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네, 캐릭터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몇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소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드로잉과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원화를 그리는데 당연히 뭐 그림은 좀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예, 맞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드로잉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 드로잉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며,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디자인이 게임 컨셉 디자이너한테, 게임 원화가한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가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다른 말로는 팀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게임 원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드로잉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로잉이란 것은 결국 그림 실력이에요. 네, 그림 실력이고, 그러면 그 그림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야 게임 원화가로서 뭐 자격이 주어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 그림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의를 내리긴 어렵죠. 왜냐면 게임은 그만큼 많은 장르가 있고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그 콘솔 게임을 접하게 되면요. 콘솔 게임 접하게 되면 콘솔 게임에서 우리가 뭐 GTA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GTA5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실사 게임이에요. 맞죠? 굉장히 실사 게임이고, 이런 콘솔 게임에서는 주로 이런 실사 게임이 많이 나오는데, 또, 뭐, 어쌔신 크리드. 이것도 굉장한 실사 게임이죠. 이 실사 게임에 대한 원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체, 대생, 그리고 뭐, 채색, 질감 표현 등을 할 줄 아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런 원화가 있어야
이런 게임의 구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게임 중에서 가끔 뭐 모바일 게임이나 혹은 뭐 인디 게임 중에서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의 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쿠키런이나 혹은 그 뭐 꿈의 집 이거 혹시 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꿈의 집 그리고 뭐 좀 예전 거 좀 고증으로 보면은 뭐 애니팡 같은 퍼즐 게임 종류죠. 퍼즐 게임. 자, 여기에 나오는 게임 원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디자이너가 과연 위에 있는 요 디자이너들의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좀 갭 차이가 있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단한 디자인을 할 줄 알고 정말 간단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릴 줄 아는 사람도 이 위에 있는 콘솔 게임에 있는 정말 실사의 대생, 채색, 질감 표현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좋아요. 무조건 좋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일을 할 때 비록 뭐 그 레벨로 따지면 레벨 5의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레벨 뭐 100까지의 소양이 있다면은 좋겠죠. 물론 그건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개발 목적이 다르고 의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라고 해서 꼭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 정도까지는 그려야 돼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실사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구현화하고 이 작업된 이미지로 타인을 설득하는 수준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생각하는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게 무엇이며 이거를 설득시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우리는 게임 디자이너잖아요. 즉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이거를 이제 앞에서도 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자이너라는 것은 작가가 아니죠. 즉 본인이 머릿속을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그 어떤 나만의 어떤 뭐 그런 개성이나 그 연출을 내비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기획 의도에 맞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즉 기획 의도가 우리는 A의 기획을 잡았다. 그러면은 디자이너도 이 A에 부합하는 작업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자, 내가 A의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딱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A네 라는 느낌을 딱 받고 그때 OK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OK, 즉 이거를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득. 누군가한테 컨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게 내 바로 윗사람이 팀장이 됐던 그 위에 있는 사장이 됐던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런 작업을 했어 라는 게 딱 설득이 되어야 가능한 예, 그 직업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그 뭐랄까 정말 막 실사의 어떤 뭐 굉장한 능력의 드로잉 대생 있으면 좋지만 그게 꼭 아니어도 우리의 기획 의도에 맞는 수준의 누군가가 만든 기획 의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 여기에 맞는 수준의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게임 캐릭터 디자인으로서 일하고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아직 정말 내가 게임 디자인 좋아하고 게임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사실 뒤늦게 그림이라는 거를 접하게 돼서 어떤 그림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전략적으로 혹은 좀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원화가로서 접근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디자인 능력. 이거는
경험치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서는 우리가 드로잉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밑으로는 디자인 능력. 이 디자인 능력이라는 거는 컨셉의 이해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의 이해도. 즉,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기획 의도가 있죠. 기획 의도. 우리가 기획 의도를 잡았는데 그 기획 의도에 맞는 정말 이거에 부합한 컨셉을 제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자, 예를 들면은 기획 의도는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세풍의 어, 공주인데 어, 공주인데 갑옷을 입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그런 캐릭터의 기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획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기획 글만 보고서는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구현화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죠. 그게 컨셉 디자이너의 일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여자 캐릭터의 인체도 굉장히 그 공주에 부합한 이미지로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아름다운 그런 인체 스타일을 잡아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들도 굉장히 공주풍의 디자인 의상들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갑옷 같은 것도 생기고 무기나 뭐 투구나 방패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만으로도 어떤 이 캐릭터한테 들어가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머리에 제가 얘기했던 투구가 있고 의상은 드레스를 입고 있고 갑옷을 드레스 위에 갑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 기획을 봤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기획을 봤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기획에 맞춰지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요 요소들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멋있게, 뭐, 이쁘게 꾸며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작업자의 경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좀 이 공주에 대한 어떤 포즈부터 조금 다르게 약간 포즈를 굉장히 전투적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칼도 되게 멋있는 칼을 들 수 있고 여기 들어가는 의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드레스가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드레스인데 데미지가 들어간 좀 해진 드레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갑옷류도 그래도 일국의 공주잖아요. 공주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정말 장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갑옷을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패를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서 디자이너의 재량으로 약간의 컨셉을 부여해서 이 방패가 이 공주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마법사, 마법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쟁에 참여를 한 그런 스토리를 부여를 해서 이 방패도 그냥 일반 방패가 아니라 마법의 힘이 곁들여진 그래서 방패의 크기는 조그맣지만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는 어디서 뭐 그 제한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거는 작가의 상상력인 거죠. 디자이너의 상상력.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얼만큼 이 컨셉에 그 빠져서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한 컨셉에 얼만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얼만큼 많은 이야기를 부과를 하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부 다 이렇게 했던 이 그 행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자,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이 게임 캐릭터 컨셉 디자인에 대한 소양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자의 경험치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팀워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흔히 게임 원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한 그 작가 마인드나 그 어떤 뭐랄까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정말 그냥 혼자 집에서 독수공방하면서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들어가서 실무를 하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임 원화가만큼 말이 많고 질문이 많아야 되는 직업군도 저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게임 원화가라는 건 굉장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작업물이에요. 자, 우리가 게임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냐면은 뭐 첫 번째로 뭐 운영팀과 개발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서죠, 부서. 네. 운영과 개발로 나눠져요.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런 게임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죠. 영업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 그리고 QA 뭐 이런 등등이요. 고객센터 같은. 그리고 개발팀은 그냥 순전히 게임을 만드는 그 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팀 중에서도 이제 파트가 나눠지죠. 자, 처음 있는 거는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픽 팀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아트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팀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 요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팀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도 세분화적으로 나눠지거든요. 뭐 기획에서도 뭐 시나리오 기획, 그리고 뭐 시스템 기획, 레벨 기획 등등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뭐 클라이언트, 뭐 서버 등등등 많이 나눠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아트팀, 속해야 될 아트팀을 보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로 원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어 3D 모델러, 3D 모델링,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펙트, 이펙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펙트.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UI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질문이 많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래픽 팀에서는 원화가들이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해야 그 다음 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은 원화가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캐릭터 원화가와 배경 원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원화가 나와야 그 원화를 토대로 3D 모델링을 만들고요. 모델링이 나와야 이 모델링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줘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펙트를 넣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경도 마찬가지죠. 배경도 배경 원화가 나와줘야 배경 모델링이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에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가 들어갈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무조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원화. 원화가 무조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원화는 그냥 혼자 뚝딱 그리는 게 아니죠. 이 원화를 그리려면은 요 앞에 기획팀에서 시나리오, 그리고 뭐 시스템, 레벨 등등의 캐릭터면 캐릭터, 배경이면 배경에 대한 기획이 넘어와야 돼요. 기획. 그그 기획은 어떤 글로써 설명서로서 넘어오고 이 설명서를 보고 원화가가 이미지로 구체화를 시켜서 구현화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펙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원화가는 여기서 만약에 원화가 쏙 빠진다. 그러면은 3D 모델러가 바로 이 글을 보고 모델링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중간에 원화를 두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시나리오 기획이, 그러니까 기획자분들이 만든 어떤 그런 기획 내용을 가지고 원화가 분석을 해서 원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모델러한테 넘겨준다. 그럼 넘겨주는 것만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화가가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어떤 컨셉이나 기획을 가지고 곧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분명히 원화가만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원화가만의 디자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3D 모델러한테 어떤 디자인을 넣을 거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어떤 연출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델러는 그거를 만들 때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디자인, 뭐 이런 연출, 뭐 모델링을 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가능한가? 라는 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화가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러한테 가서 나 요런 그 뭐 칼 모양을 좀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만들고 캐릭터가 검을 뽑을 때 어떤 특유의 모션으로 뽑고 싶은데 이게 3D 모델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한테도 가서 애니메이션한테는 이런 연출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것도 물어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화가는 굉장히 좀 3D 모델러와 애니메이션이 쓰여질 것까지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후반 작업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통째로 다시 싹 다 갈아엎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관리자나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프로젝트에 맞는 기획을, 컨셉에 맞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게임 원화가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로젝트의 첫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를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기획, 기획으로 나와 있는 이 글로 나와 있는 어떤 특유의 캐릭터를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근데 이걸 이미지로 만들 때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뭐 맘대로 만들게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 후반 작업을 하는 뭐 3D 모델러 혹은 애니메이터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연구하면서 부합하는 캐릭터를 작업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감소라고 있는데 이 기회비용의 감소는 사실 원화가가 있는 어떤 그 원화가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실력 있는 원화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게임의 아트가 있겠죠. 게임 아트의 퀄리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나 혹은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거나 그러면은 게임 아트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만큼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뭐 고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가는 그런 이유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비용의 감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3D 모델링을 만약에 만든다 치죠. 근데 원화가가 어떤 특정 캐릭터나 특정 그 분위기를 그림으로써 딱 이렇게 한 장 캐릭터 하나 멋있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딱 그려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3D 모델링으로 모델링을 하나를 다 만들어 버리는 게 빠를까요? 물론 뭐 빨리 만드는 분은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처럼 그때그때 바로 뭐 수정이나 그리고 또 뭐 그 뭐야 추가 작업 등이 아무래도 3D보다는 조금 편하겠죠. 예, 더 빠르고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미지는 3D로 나올 거지만,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3D 게임을 하면은, 결국에는 3D로 이미지가 나올 거긴 하지만, 3D를 만들기 전에 2D 그림으로 한번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뭐 한 대여섯 개의 제시할 수 있는 이 안이 나오는 기간을 만약에 한 달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 양을 3D 모델러가 3D로서 바레이션을 친다? 그러면 이게 뭐 두 달, 세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즉 이게 기회비용의 감소예요. 게임 회사는 결국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있는 개발 일정을 최대한 당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3D 모델러가 이것저것 3D로 만들어 보고 하는 두세 달보다 차라리 원화가 한 명이 실력 있는 원화가 한 명을 더 써서 한 달 안에 여러 가지 제안서를 뽑고 그 제안서 중에 하나를 모델링으로 빠르게 치자. 이게 이제 기회비용의 감소거든요. 이런 것도 게임 원화가가 잘 진행해 줘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뭐 게임 원화가 전망, 그 컨셉 디자인의 전망이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요즘 게임 업계가 그렇게 뭐 호황이라든지 뭐 좋은 편은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뭐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거기 좋은데 근데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 또 힘든 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굳이 게임 원화가의 전망이 아니라 컨셉 디자이너의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게임 컨셉 디자이너, 게임 원화가만 해도 정말 엄청난 소양이 필요하고 굉장한 준비 기간과 여러 가지 신경 쓸 이런 많은 능력치를 필요로 해요. 근데 이거를 어, 혹시 내가 욕심이 있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컨셉 디자이너에서 만화, 뭐 콘티, 웹툰, 사파, 교육도 있고요. 영화나 광고 등에서 컨셉 디자이너라는 그 개념에서 조금씩만 더 한 발짝 한 발짝 옆으로 뭐 옆으로 앞뒤로 가면은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게임 원화 즉 게임 원화가 보다는 컨셉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말 그대로 어떤 누군가한테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소양으로 다른 쪽 업무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게임 원화가가 될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뭐 온라인, 모바일, 뭐 온라인 패키지, 스팀, 콘솔 등등이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학생분들하고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늘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냐, 뭐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드로잉 능력, 그리고 디자인 능력,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정작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나는 디자인 혹은 그림 그리는 거, 혹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만드는 것, 어떤 것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결국에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요즘에 FPS 게임이 대세래. 이래서 FPS에 맞는 그
디자인을 막 해요. 그런 작업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정말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중세풍 판타지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FPS가 대세야.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가 뜨니까. 그래서 FPS를 갑자기 막 봐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 배경 그리고 그런 곳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목표로 정하는 것, 이것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컨셉 디자인, 우리가 해야 될 게임워나 컨셉 디자인이란 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컨셉 디자인, 오늘 공부한 이 컨셉 디자인을 토대로, 이 개념을 토대로 기존의 아트는, 기존에 있는 아트웍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강의는 1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